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박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법, 그러니까 즉 교수님들이 알려주지 않는 데이터의 진위 여부라든지 아니면 통계 결과의 진실성 이런 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데이터를 먼저 예시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 데이터 불러올 거고요. 데이터 자, 데이터는 지금 226행이 있고 24개의 변수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 데이터는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에서 이제 제가 가공을 미리 한 데이터인데, 자, 이런 데이터가 이제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데이터 이름이 이렇게 데이터 이름을 확인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 학년, 수령기가, 학부모, 수련 시작, 이런 배경 변인을 빼고, 자, 1번 문항부터 19번 문항까지, 즉, 1, 2, 3, 4, 5, 6번 변수부터 마지막 24번째 변수까지의 데이터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먼저 보여볼게요. 민이라고 하는 제목을 일단 먼저 만들고, 여기다가 자, 모든 행이니까 컴마 치고 6부터 24 하고 행별로 평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표준 편차. 자, 어.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각 행별로 1번 문항부터 19번 문항까지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응답자는 평균이 1이에요. 그러니까 총 19개 문항에 모두 다 1을 체크했기 때문에 평균이 1이고, 1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 편차, 각 문항 간의 차이는 지금 없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됐다는 거는 1번부터 19번까지 전부 다 1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항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보통 전부 다 1로 찍힐 수 있는 그런 질문은 보통 설문지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지금 간주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여기 평균이 같고 표준 편차도 같아요. 세 번째까지가 아니네요. 네 번째까지. 자, 이 친구들이 전부 같은데, 즉, 1번을 찍은 빈도수와 2번을 찍은 빈도수가 지금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같고 표준 편차까지 같으면은 정말 똑같이 찍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 전부 1인데 2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전부 1인데 2가 하나 있고. 자, 이 친구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두 번째 행 친구랑 네 번째 행 친구가 지금 데이터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행 친구랑 여기도 완전히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은 친구들이 특정 몇몇씩 패턴적으로, 그러니까 뭐 두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 정말 우연적으로 어, 서로 다른 응답자들이 정말 우연적으로 똑같은 횟수로 1번 17개, 2번 1개, 뭐 이런 식으로 찍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가정은 이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이
생각 처음에 의도는 200명을 이제 수집하고 싶었는데 200명이 되지 않아서 일부만 수집하고 데이터를 복사했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이 가능한 가운데도 조금만 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체크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일단 그 데이터의 중복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 중복 여부는 duplicate드라는 함수를 쓰면은 알 수 있는데, 자, 똑같이 배경변이는 삭제. 이 배경변을 삭제하는 이유가 앞에는 그래도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다, 여자다. 이거 앞에는 솔직히 바꾸고 뒤에 데이터만 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똑같이 뭐 복사하는 경우도 뭐 많죠. 근데 일단 이렇게까지만 해서 치면 뭐 전체 226명에 이제 뭐 같냐 틀리냐 요거를 이제 해주는데 이게 로직 값으로 나오니까 위치라는 함수로 넣어서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완전히 똑같은 변수, 그러니까 중복되고 있는 행위 총 29개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제 29개가 뭐 지금 72번 행위 몇 개가 복사되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체크 2에다가 한번 담아볼게요. 자, 체크 2 마이 데이터 디플리케이티드.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 중복된 행만 나오는 거니까 자, 요거에다가 똑같이 해서 중복되는 데이터 말고도, 그러니까 즉 중복되는 거 전체를 한번 네, 이렇게 해놓고 전부 다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필요 없는 거네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잘못 입력했네요. 이걸 안 닫았어요. 자, 체크2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총 57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중복된 행들이 지금 완전히 똑같은 것들만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가 몇 개가 복사되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받게 되면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과학자, 이제 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일단 데이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을 꼭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복사하시거나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좀 표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복사한 경우에 한 가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 이거 외에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혹시라도 나 말고 뭐 아무도 모르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허위적으로 만드신다면은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점 유의하셔서 진실된 데이터를 만드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외적으로도 데이터를 그러면 제대로 만들었다, 혹은 데이터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을 이제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분석을 뭐 진행을 하실 텐데, 데이터 분석을 다 해서 논문까지 다 통과되고 출판되었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밑에다가 일단 통계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테스트도 있을 거고, 어, 많이 하시는 뭐 아노바도 있을 거고, 상가 분석, 뭐 알까, 그 피어슨 상가 분석하는 경우도 뭐 있고, 회귀 분석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 분석 방법들,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 나무라든지 뭐 주로 이제 학위 논문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방법들 전부 다 모두 다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통계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 과학의 재현성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대상으로 수행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논문 결과고 그게 데이터 과학인데 이 통계 데이터를 그러면은 조작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법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논문을 쓸 때 보통 기술 통계 값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계 그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통계 결과치를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어, 제 아주 예전에 쓴 이제 석사 논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투이 아노바를 했었고요. 반복이 있는 이제 어, 혼합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논문을 그때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보통 연구 대상 앞쪽에 보면 몇 명인지 그리고 뭐 배경적인 변인 그러니까 즉 나이,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들 제시를 해줍니다. 자, 이러한 대상들이 있었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이 키가 몇이고 뭐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이런 거는 뭐 다른 연구들이나 다른 그 국가 통계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많이 벗어났다 그러면 저는 잘못된 대상을 이제 수집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고, 자, 뒤에 보시면 논문 결과에서 이런 기술 통계, 즉,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제시를 해줍니다.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 결과에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그리고 B값, 확률값까지 이렇게 모두 제시를 해줍니다. 자, 이거 제시를 해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과학의 재현성과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사례수. 자, 여기, 요 안에 있는 요 값만으로, 아노바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노바 말고도 다른 모든 통계 방법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 사례수랑 평균 표준 편차 외에 다른 값이 필요한 통계 방법은 그 값을 꼭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 측정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상관값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후 이제 R에서 이제 통계 각각 분석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현되는지 제가 예시를 들 건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t-테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마이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불러올게요. 어, 잠시만요. 쌍따옴표를 안 했네요. 락테이트 틀렸어요. 자, 마이 데이터를 헷갈리니까 일단 다 지우고 자, 데이터를 불러오면 데이터는 지금 10명이 측정을 했습니다. 10명이 측정을 한 거고 젖산을 분석한 거예요. 우리 혈액 중에 젖산 농도를 분석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처치 안 한 그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처치 A라는 방법을 한 그룹이 있고 처치 B라고 한 그 처치를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크로스 테이블, 그러니까 크로스 설계라 그래가지고 이 10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도 측정을 하고 또 10명이
일정 시간 뒤에 처치 A 방법을 해서 측정을 하고 측정 B를 한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한 방법이에요. 물론 10명이 모두 동시에 하나를 한 게 아니고 이 중에 뭐 3명은 처치 안 하고 나머지 3명은 A부터 하고 나머지 4명은 B부터 시작해서 서로 이게 섞어가지고 교차되게끔 한 실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연구 방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제 데이터거든요. 자, 요거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치 A, 뭐 일단 지금 여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가상으로 t-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가상 환경을 정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일단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처치, 안정시.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봐볼까요? 마이 데이터 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기 좀 그러니까 지우고. 자, 번호는 뭐 필요 없고요. 자, 일반 처치를 안 했을 때 안정시 젖산 농도는 1.445입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올라가고, 자, 5분, 10분까지는 계속 올라갔다가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걸 보였고요. 자, 처치 이게 좀 줄이 안 맞는데 A 방법은 안정시에 아무것도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1.121이었습니다. 121. 자, 그리고 똑같이 이제 오르고, 자,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치 B, 이제 B 방법으로 실험을 한다고 하였을 때 안정시가 0.811이에요. 그리고 운동 직후에 올랐고, 자, 이렇게 됐고. 자, 이게 무엇이었냐면, 똑같은 그 운동 선수들을 데리고 그 테이핑 방법에 따라서 젖산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반 그 안정시라고 하는 거는 테이핑을 감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냥 베이스 라인을 잡기 위해서 젖산 농도를 측정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데이터 정리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값이 이랬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가 보이는 게, 자, 안정시는 테이핑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날이든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 그런데 자, 그 10명의 친구들한테 너는 오늘 테이핑을 안 하고 윙게이트라고 하는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뭐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안정시가 1.445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처치 A를 시작도 하기 전이었는데 1.121로 안정시보다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연구자가 가장 그 효과가 좋다고 하는 새로운 방법의 그 테이핑 방법을 감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0.811로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이스 라인이 다르죠. 연구에서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시 값은 세 개 값이 비슷한 값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연구자가 요 데이터 값들을 일부 수정을 했든지 아니면은 좀 낮춰서 했든지 혹은 실험할 때 다른 방법으로 개입을 해서 이날은 뭐 휴식을 전날 충분히 취하게 했다든지 요날은 전날 좀 힘들게 일부러 혹사시켜가지고 수치를 높였다든지 라는 인위적인 데이터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번에는 지금 하는 거는 뭐 이런 데이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보다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t-테스트나 이런 통계 결과들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일반 안정시랑 처치 A 안정시로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데이터를 여기 뒤에다가 자, 데이터 일단 데이터를 새로 만들게요. 자, 그룹은 A랑 B 그룹이 있죠. 두 그룹으로 할 거니까 10명씩 하고 그 다음에 뭐 확인만 하는 정도니까 일반 안정시랑 처치 A 방법 안정시만 일단은 데이터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룹 A는 그냥 일반 안정시 값들이 쭉 들어온 거고 여기 B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처치 A 방법의 안정시 그 혈중 젖산 농도 값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 2 민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나? 아까 확인을 했었는데 한번 더 볼게요. 그냥 자, 평균과 표준 편차 일단 먼저 계산을 해주고 확인하는 거니까 잠시만요. 이거 하나 불러서 자, 그룹별로 서머라이즈 밸류 지금 A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평균이 1.44 평균 편차가 0.331 1.12 0.5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것을 t-테스트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value group to 자, t-테스트를 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면 자, 투샘플 t-테스트에서 안정시랑 처치 A 방법에서는 t-값이 1.6078이 나왔고 자유도는 n-1이었으니까요. 1집단 n-1, 2집단 n-1 해서 자유도는 18. 자, p-밸류 0.125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평균 A 그룹 평균은 1.445, B 그룹은 1.121. 자, 위에 아까 확인한 거 1.445, 1.121. 자, 여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0.05보다 낮아야 돼요. 0.05보다 지금 높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너무 통과 결과를 낼 때 p-밸류에서 만약에 사람이 고쳤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데이터 진위 여부를 하려면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t-테스트 이렇게 돌리면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로우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냥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니면 책으로 이 논문을 봤는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값 3개만 봤다. 혹은 그 3개만 알고 있다. 라는 가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집단의 평균은 1.445였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A 집단의 표준 편차는 0. 몇이었나요? 아까 331이네요. 331. 자, 0.331이었고, 자, A 집단의 N수는 10명이었습니다. 자, B 집단 평균 1.121, B 집단 표준 편차 0.544네요. 0.544. 자, 이렇게 돼 있었고, B집단 N수는 마찬가지로 10명.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t테스트 계산하는 거는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치셔도 공식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계산을 이제 거꾸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 계산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테스트를 독립 t테스트 두 집단 하려고 그러면은 표준 오차를 구해야 됩니다. 표준 오차 구하려면 통합 분산부터 구해야 돼요. 자, A 집단의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큼 하느냐? 사례수만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표본이니까 n-1로 한다 라고 하고, 자, B집단 분산은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자, B집단 분산은 표준 편차에다가 마찬가지로 n-1로 구합니다. 통합 분산은 자, A집단 분산과 B집단 분산, 자, 나누기 A집단 N 더하기 B집단 N으로 하는데,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하도록 할게요. 여기 더하기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우리 가로를 넣어서 먼저 미리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자, A집단의 전체 분산 더하기 B집단 전체 분산 나누기, 우리 평균 구하는 거니까요. 자, n-1, n-1 그러니까 총 n-2 사례수로 나누면 통합 분산이 나타나게 되고, 자, 표준 오차는 제곱합으로 해서 더하기 1 나누기 a n 더하기 1 나누기 b n.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표준 오차가 구해줍니다. 그러면 t밸류 바로 나오겠죠, 이제. 자, t테스트 a 평균, a 집단 평균 빼기 b 집단 평균 나누기 아까 구한 표준 오차 하면 t밸류가 1.60898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60898이라고 나왔고, t밸류 구해볼게요. t밸류는 확률값이니까요. 전체 1-pt. 자, t밸류로 자유도는 an 플러스 bn n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건데, 양방 검증이죠, 지금. 우리 일반 검증, 양방 검증인데 보통 양방 검증을 하니까 2 곱하기 해놓고, 자, 묶어서 이것도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t 값이 1.60898이가 나왔고 0.120181이 나왔습니다. 아까 값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자, t 값이 1.6078, 1.6089. 자, 조금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평균을 넣고 표준 편차도 셋째 자리까지밖에 안 넣었는데, 사실 진짜 평균은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반올림된 숫자 때문에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자유도 AN 10명이었으니까 10명 더하기 10명 더하기 빼기 2는 18입니다. 자유도 18 나온 거고, P밸류가 아까 0.1250 나왔는데 여기는 0.1253. 조금 또 차이가 있죠. 50이냐 53이냐. 근데 이렇게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앞에까지는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 사례수만 알면은 t테스트를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그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에서 값만 바꾸면
A 집당 값 바꾸고 B 집당 값 바꾸고 그냥 요거 이렇게 밑에 실행시키면은 값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 여러분들이 그 만든 데이터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아니면 논문에서 본 데이터 네, 그걸 보시고 한번 여기 값만 바꾸셔서 T값과 P밸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예시로 T테스트만 보여드렸는데 T테스트 말고도 뭐 아노바, 다중회귀 분석, 뭐 여러 가지들 방법들 모든 통계는 각각에 나와 있는 통계치랑 제시되어 있는 그 기초 통계 값을 가지고 똑같이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0.05보다 안 나왔네 라고 해서 요 숫자를 바꿔버리면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논문은 한번 쓰고 나면 평생 가요. 내가 뭐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우고 싶다고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그런 부정적인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은 T 값도 바꾸고 P 값도 바꾸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평균과 표준 편차도 다 바꿔야겠죠. 뭐 그런 정성을 다 들여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바꿨다고 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아닌지 실험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말고도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데이터를 아무런 꾸밈 없이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로 제대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데이터를 성실하게 수집을 했고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 그 검증을 할 때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진실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집하고 하셔도 놓치시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이 갖고 온 데이터를 일단 믿지 않는데 제 데이터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데이터를 열심히 성실하게 모으려고 했는데 어, 아까 보신 것처럼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의 불성실한 데이터들이 항상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연구자가 미리 체킹을 하지 못하고 혹은 이런 것을 통제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실험 상황 자체가 제대로 된 실험 그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잘못이에요. 이 데이터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연구자가 해야 될 몫이고, 자, 이런 데이터가 수집 안 되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연구자의 몫입니다. 자, 만약에 못했다,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나중에 책임은 연구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1대1로 질문을 해서 설문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 금액의 보상을 뭐 약속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어느 정도 일정 상승시켜서 질이 좋은 데이터를 받는다든지라는 노력이 그래서 항상 필요한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여기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은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 항상 그 데이터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데이터 분석할 때 이러한 점들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분석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외의 것들은 다음에 이제 그 R로 통계 분석 진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